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3개월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86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동안에 좀 목말랐었던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이 산타로 등극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까지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발표가 다가오면서 매년 좀 박탈당했었던 연말 랠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증시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참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연말까지 좀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어질 가능성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1월 달, 보통 1월 달에는 보통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시기와도 맞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또는 구정이 지난 2월 중순까지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인데 이 금리의 인하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 내년 하반기에는 확정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여파가 오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라고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주식 종목들의 상승분은 결국 코스닥이 뚫어 올려야 되는 자리 두 군데가 있었죠. 첫 번째,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847.37포인트와 한 가지 더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로 꺾여 내려오고 있었던 855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셨을까요? 그 토스 IPO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그 외에도 자율주행과 자동차 소부장주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랠리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으나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된다. 단기에 너무 급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이 눌림의 현상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봤었던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올해 말까지 전문가님께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 섹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눌렸죠. 네. 하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LS전선 아시아를 필두로 LS 머티리얼즈가 똑같이 따라갈 움직임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살아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또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제약 바이오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의 팬이어서 지금 바로 전화통화로 내가 연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합니다. 종목 상담 지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인베니아입니다. 인베니아. 지금 매수가가 2,64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데 지금 손실폭도 상당히 커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증가됐다, 2022년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작을 것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너무나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 시즌이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달에 LCD와 LED와 관련된 1월 혹은 2월 달에 LCD와 LED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 종목이라면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것, 그리고 2020년과 21년에 나왔었던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만 나와준다면 인베니에는 2,6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로 3,000원, 4,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기업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적자, 올해는 적자 폭을 더 키워놨었는데 매출액은 그보다 더 암울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너무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업이 어떠한 다른 사업군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과연 여기에서부터 내일 갭을 띄우고 주가를 얼만큼의 자리에서 머물러 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베니아는 오늘 말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인베니아를 매수하는 것으로 저에게 종목 상담을 주셨던 분이라고 언급을 해주신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베니아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현대 오토에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9만 2천 원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19만 500원까지 오늘 7%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래도 좀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폭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주가가 지금 가장 높은 가격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에는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바닥에서 잡으신 게 아니라면 매도를 빠른 시일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20만 원 넘어갈 때 비중 5% 줄이시고요. 그 상황에서 21만 원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5%를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22만 원에서는 남은 물량 5%를 모두 다 정리하시면서 현대 오토에버는 단기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때 다시 잡으시는 거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5조 원에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 자리입니다. 차라리 주가가 내려왔을 때 15만 원 아래에서 진입하셨더라면 더 좋은, 왜?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고점까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재진입하시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일단 매도 이후에 재진입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원준 보내주셨어요. 원준, 매수가 21,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찐팬이시래요, 전문가님. 네. 인성 전문가님 찐팬입니다. 얼마 전에 팔 기회를 놓쳤는데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찐팬인 만큼 더 상세하게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찐팬이어도 네. 손절해야 될 땐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쵸. 드리는데 자, 원주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24년과 2025년에 매우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자, 올해 4분기 매출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 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2021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이 기업은 우선 넘어가야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33,250원인데 33,250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3,2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도를 언제 잡으시느냐? 3만 원 구간에서 잡으시는 겁니다. 3만 원 조금 안 되는 자리에서 먼저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비중을 5%만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정리한 이후에 남은 물량은 어디에서 정리를 하느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고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43,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43,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 무시하시고 4만 원에서 물량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33,250원이니까 3만 원 아래 단위 얼마가 되겠습니까? 29,500원부터 29,950원 사이에서 5%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3,25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3만 원을 이 거래일 이상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 하지만 이 거래일째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남은 물량 익절하시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과 동일한 가격 구간에서는 재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비중에 5%만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을 한 번 더 끝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4만 원을 돌파했는데 4만 원을 이탈하는 거래가 종가가 이 거래 이상 나온다면 그때는 남은 물량 전부 다 익절하시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재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찐팬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은요. 서울옥션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옥션 매수가 19,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대요. 서울옥션 지금 종가가 14,640원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장에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TO 사업 관련해서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반매도 후에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빠지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참 네. 아쉬운 게 전화로 문의를 주신 거면 그 매도가 손절해서 매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수익 구간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매도를 하신 건지까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옥션은 STO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쿠사마 야유이도 마찬가지로 옥션 상품을 만들었죠. 미술품을 결국에는 옥션 상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K옥션과 또 뭐가 있습니까? 서울옥션 두 종목이 있겠죠. 그런데 K옥션을 보셨을 때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7,150원. 그렇죠? 그런데 7,150원을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다라고 바라봤을 때 서울옥션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옥션은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좀 욕심을 내보자면 23,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과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할 겁니다. 그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21,150원까지만 보시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21,15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우선은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갔을 때 재진입하시는데
첫 번째로 지지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지가 안 될 수 있는 가격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5,7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15,700원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는 어디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냐? 바로 10,000원 초반입니다. 1,39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당장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으나 자,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밀렸죠, 뒤로 밀렸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안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3조 원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2달 전부터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해당 주가에서 주가가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1월과 2월 달에는 서울옥션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와 더불어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STO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도 그것으로 뒷받침돼서 주가를 올릴 경우 21,150원이 끝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야만 하고요. 혹여나 주가가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8,900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가격은 제가 과거 시점에 만들어놨었던 저항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약손절을 하셔서라도 서울옥션은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옥션 꼼꼼하게 전략 짚어주셨고요.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셀트리온 보내주셨어요. 셀트리온 지금 16만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 17%고요. 지금 수익 중에 계십니다. 18만 6,300원 오늘 종가 있어서 지금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좀 제약바이오 좋게 보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20만 원까지 보세요. 오, 네. 20만 원? 네.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보시는 겁니다. 지금 비중이 17%니까 저라면 17% 중에 7%만 20만 원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셀트리온은 결국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3사 합병, 그죠?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흔들림이 생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3사 합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합병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그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다가 마진을 붙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는 그룹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박리담회로 나아가겠다. 그로 인해서 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기업의 네임밸류를 키워보자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21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바라봐야 되는 자리가 바뀝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가격은 27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시장에서 아무리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지수의 바닥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대장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개별주들밖에 움직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셀트리온 어떤가요? 과거에는 코스닥의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코스피로 올라가면서 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셀트리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수를 따라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 아직까지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어떠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악재가 껴있다. 한 가지 더 재료가 소멸되기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뭐가? 3사 합병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만의 합병이지만 제약도 같이 엎어졌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셀트리온의 상승 추세를 맛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1차 매도의 시기를 20만 원으로 잡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이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털어놓고 싶어요. 솔루션을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전화가 안 와서 전화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찐팬들 많으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가장 네. 답답한 거예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종목이 손실 구간이라면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모두 다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야 더 확실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 왜 매수하셨는지 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고점 구간에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셀트리온이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만 6천 원에서 매수해서 2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2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것이지 내 평균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만 내려가도 위험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가격을 들었을 때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1년 전에 매수하신 건지 2년 전에 매수하신 건지 얼마나 기다리신 건지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수익 구간에서도 왜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여러 가지 판단과 분석의 잣대가 달라지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야 더 좋은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온다라는 거에 부끄러움을 타지 마시고 이럴 때라면 그리고 더더욱이나 수익 구간이 아니라 손실 구간이라면 더 확실하게 저한테 솔루션을 받아 가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또 전화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자 상담도 많이 오고 있지만 전화 상담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화 상담이 네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전화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8,221원 19%입니다. 18만 8,221원이요. 네네. 네, 19% 비중도 상당하신데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장기간으로 갖고 가고 싶어서 지금 문의하고 있어요. 오. 제가 40% 비중이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물타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넣고 이제 19%만 장기로 갖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뭐 모르고 2년 전에 매수했다가 네. 많이 물려서 네. 2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고생하실 그다음에- 수밖에 없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듣고 있다가 네. 이제 물타기를 좀 해서 네네네. 비중을 40%까지 늘렸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니까 네.
근데 전문가께서 20% 미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네네네. 매도하고 이제 19%만 있는데 계속 장기간으로 가져가고 싶어서요. 매수가 너무 좋으세요. 얼마나 수익 만들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 한 40% 이상을 수익 갖고 싶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제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저항은 29만 7천 원이에요. 괜찮으세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근거가 있어야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방송국이라면 방송국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위치가 나가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아프리카 TV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트위치의 자리를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그곳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토르기법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네네. 왜 들고 나왔냐면 이 설명을 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29만 7천 원이 1차 분할 매도 자리로도 잡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3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분명히 잡힐 거거든요. 네. 2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왜?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갔었고 그리고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저점을 찍었던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이 다져졌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자,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었던 구간을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면 1년 반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 행보를 받고 있는 구간이 지금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한 차례 올라갔다가 주가가 한번 눌릴 겁니다. 눌리는데 절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닿을 수 있는 자리가 29만 7천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한번 올라갈 때 매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평균 단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고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가더라도 지켜주신다면 29만 7천 원까지는 1차 목표를 잡아보실 수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서 그 이상으로 바라보시는 건 과욕이 될 수 있다는 설명 같이 드려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있어요. 네. 34만 7천 원까지도 열려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 모멘텀이 없어도 이만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34만 7천 원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29만 7천 원이 됐을 때 현재 비중의 9%만 먼저 매도를 하세요. 네. 그러면 10%가 남으실 거잖아요. 네. 그 10%를 29만 7천 원이니까 2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전량 익절. 하지만 27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남은 물량의 5%를 한 번 더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남은 물량의 전량을 29만 7천 원을 이탈할 때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34만 7천 원에서 한 번 더 전고점까지 바라보시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바라보시려면 지금부터 약 1년에서 2년, 최소 1년은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맛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은 29만 7천 원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는 설명 같이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1년 반도 기다렸습니다. 매수 가격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보세요. 은행에 예치했다면 1년에 이자가 4% 정도 나오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년을 기다리셨는데 2년 더 기다려서 4년 동안 16%의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그 2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이 29만 7천 원인데 못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네. 네, 더 기다리셔서 꼭 수익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도 매수가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까지 짚어봤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현대 푸천에시요. 현대 퓨처넷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320원에 20%입니다. 3,320원에 20%요. 예. 네, 오늘 3,295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한 달을 아. 좀 못했거든요. 예. 네, 얼마 안 되셨군요. 예.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이수는 방송 듣고 그때 한번 해봤는데. 아,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예. 자, 현대퓨처넷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건 영업이익도 그냥 그렇고 매출액도 그냥 그런데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매우 큰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건 뉴스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영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어질 수 있는, 직결될 수 있는 무언가 뉴스가 없어요. 다만 뉴스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4,000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네, 하지만 4,000원 이상으로는 보지 마시고 4,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앞으로 저 장기전으로 한번 잡았는가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아요. 장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4,000원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잡힐 거고 주가가 한번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텐데 버텨낸다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잡아보자면 4,700원 정도가 끝자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전량 익절을 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3,000원이 아니라 3,000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서 재진입하는 건 괜찮으나 3,320원도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4,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 예를 들면 3,950원 혹은 3,995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고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션 아주 시원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스모한 예. 코스모 화학이요. 네네, 30%예. 30% 비중이세요.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 예. 6만 원이요. 와,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재매수 두 분이나 해가지고 6만 원이에요. 아, 네, 그러셨구나. 지금 6만 원에서 39,650원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 지금 상당히 손실폭이 크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셨던 이유는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한 막 내용 나오니까 그때 매수하신 거죠? 그때 매수가 물태기 두 분이나 했어요. 물타기 2번이나 하신 거예요? 똑같은 예. 비중으로 10%씩? 예예. 그래서 6만 원이다. 근데 네.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네. 지금 제가 코스모 화학을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은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네. 기업인데 폐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꽤 기셨잖아요. 6개월 정도 네. 되셨을 텐데. 네네네네. 그렇게 기다리셨어도 6개월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시더라도 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본전에서는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예. 그러면 5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지금부터는 호가 단위가 100원씩 바뀌겠죠? 그렇다면 6만 원에서 매수하셨으면 6만 200원 혹은 6만 30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거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1년과 2022년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감소될 겁니다. 적자로 네. 전환되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출액은 나쁘지가 않은데 영업이익만 줄어든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내보내야 되는 돈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주가가 위에 있을 때 2조가 넘었던 기업이잖아요. 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건 신사업인데 지금 코스모 화학이 바라볼 수 있는 신사업은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랑 전기차의 상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모화학은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으나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저와 좀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 혹시 들어와 계실까요? 아니요, 저 할 줄 몰라가 못 들어가. 아들님한테 해야 돼. 아, 이거 혹시 들어오실 수는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우리 현정 앵커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방송 이제 상담 끝나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네. 코스모화학 질문 주셨던 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운영팀장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6만 원까지 못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지 정말 안정적으로 여기서 더 안 내려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6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혹여나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손실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매도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 어딘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네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폐배터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현정 앵커님 통해서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입장 방법 안내 들으시고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화학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미처 인성 전문가님을 못 만나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하게 타임특가 종목, 아주 굉장한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실시간 장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에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8784 입력하시면 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우리가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상승률이 또 좋았던 종목들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토르 종목 포착이 됐던 종목 중에 지금 한익스프레스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또 상한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이런 종목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자,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승분은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습니다만 어제 12월 19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AI 기반, 그렇다면 AI 관련주겠죠. 거기에 의료가 또 들어갔으니 의료 관련주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기업이겠죠. AI 기반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의 기업인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오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제 논의를 위한 상임고문단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익스프레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이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갭을 띄워서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상한가가 조금 풀린 상황으로 25%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왜? 전고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갭을 띄웠는데 그 갭이 어디를 넘어갔다? 어제의 고점을 넘어가서 시작을 했다.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종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다시 위로 말아 올리는 움직임까지.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바라봤을 때 매수가 가능하셨겠죠? 그런데 한익스프레스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시간외 단일가가 상한가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갭이 뜰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저명한 사실. 하지만 주가가 양봉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으로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올라갈까?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시간외 단일가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은 90%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마감했다.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날 갭이 뜨겠죠. 뜨고 나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초가의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라면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시초가의 갭을 띄우자마자 첫 봉에서 음봉이 나오면 너무 베스트겠죠. 왜?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니까. 하지만 5분, 10분, 30분 동안 질질 끌면서 고점 가격 구간에 있다가 내려가는 이 변동성이 최소 5%는 되는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5% 정도 변동성이 생겼을 때 고점으로 다시 올라온다면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마찬가지로 진입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내가 안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동 매수를 통해서 진입하실 수 있을 텐데 자동 매수하시는 방법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익스프레스의 수익은 상한가까지 기록했지만 상한가에서는 매도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33%면 얼마입니까? 뒤에 우수리를 떼야겠죠. 왜? 수수료와 세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5%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에 대한 설명 드려봤고요. 두 번째, 방금 전에 전화 상담도 왔었던 종목입니다. 네이버인데 10월 5일과 18일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데 이때 제가 뭘 자꾸 언급드렸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지수가 바닥을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뜨는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들은 모두 다 매수해도 괜찮다. 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수익을 만들어내보자라고 메가토르 기법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자, 포털 사이트이고요. AI와 관련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분야의 수익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클로바 X 때도 이미 네이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두 다 보셨을 겁니다. 클로바 X를 시작으로 AI 검색과 다중인식 쇼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휴먼 및 다국어 라이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벌써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면 호텔 로비에도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 레스토랑에 전화하는 음식점에 전화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베이비시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인지 내가 먹고자 하는 유명인들이 올려놓은 사진의 그 음식이 품절된 것은 아닌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에 발맞춰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이거죠. 트위치 철수로 인해서 어제 오픈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반사 수익을 받고 있다는 거. 트위치가 나가면서 반사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국엔 무엇으로 통했습니까? 통신망을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의 배가 불려지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넷플릭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왓챠 등 이런 대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위치는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통신망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치는 그것조차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넷플릭스 등이 그 서비스 이용망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외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 마찬가지로 통신망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넷플릭스를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통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영상들만 시청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계의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도 넷플릭스와 구글 등의 서비스를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 완벽한 비밀 서약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대외비 서약인데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이 배부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 돈을 지불해도 우리나라가 뭡니까? 모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활기를 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29만 7천 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전화 상담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지금 메가토르 기법을 포착한 자리는 우리 시청자분과 거의 비슷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요 작은 자리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자리들을 보셔야겠지만 모두 다 돌파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포털 사이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네이버의 매수가와 현재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기법으로 들어왔었던 자리들이죠. 이 자리들의 단가와 그리고 최대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더 올라갈 거지만 아직까지는 20%밖에 수익을 못 냈다라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엔젯입니다. 엔젯은 반도체라는 이름만 들으시면 매수 버튼이 저절로 눌리실 건데 잉크젯 프린팅 기술로 나노 방막 코팅 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언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살아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월 초 1월에서 2월 사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엔젯의 주가가 높지만 않다면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시겠죠? 자, 독자 개발한 EHD 잉크젯 기술은 기존의 복잡하고 값비싼 포토 공정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다.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지 더. EHD 기술을 상용화하며 올해부터 양산을 적용했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및 다수 연구기관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인즉 R&D를 하고 있는데 그 R&D를 엔젯의 비용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16노즐 프린트 헤드 개발과 올해 128노즐 국책과제를 수행했고 잉크젯 관련주로는 STI와 HB 솔루션이 있습니다. 관련주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자, STI는 주가가 상단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어야 매수 관점으로 적합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HB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저점 가격 구간의 박스를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HB 솔루션도 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가봤자 얼마 못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어렵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엔젯은 어떻습니까? 270일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상장된 지. 그런데 28,950원을 찍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야금야금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 역사적 저점은 9,000원인데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다가 거기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죠.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 시점에 토르의 영광을 바라봤었던 황금색 수평선까지 그 자리는
지금으로부터도 30%는 더 올라가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젯은 오늘 망치가 깡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종가인 16,870원을 기억하시면서 16,870원 아랫단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 종목에 포착된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잉크젯 관련주 엔젯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엔젯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도 상세하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8784 비밀번호입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내일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